지금 미국 워싱턴 정가는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차관이 30년 관료 생활을 던지고 한 나라를 향해 공개 사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나는 그 나라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58세 줄리안 스펜서 차관의 이 한마디가 미국 의료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평생 미국 시스템만을 신봉해온 그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가 말한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작은 화장품 회사 하나가 어떻게 미국 최고 권력층의 마음을 바꿔놓았을까요? 미국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했습니다. 미국 최첨단 의료진이 포기한 환자를 한국 제품이 치료했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한 할아버지의 절망적인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줄리안 스펜서입니다. 58세 미국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30년간 일해왔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에게 제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 가을이었어요. 제 손자 이선희가 갑자기 얼굴과 팔에 빨간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알레르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들 마이클과 며느리 사라는 황급히 이선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우리 집 근처 소아과부터 시작해서 피부과, 존스홉킨스 대학병원까지 돌아다녔죠. 하지만 어느 의사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염증성 피부질환 같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됐어요. 한 달이 지나도 이선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가려워서 울음을 터뜨리는 손자를 보며 저도 속이 타들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사라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제 친구가 한국 화장품으로 아이 피부가 좋아졌다는데요. 한번 써볼까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그 나라 제품,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사실 제가 10년 전에 아시아 의료 시스템 비판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국을 서구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라고 혹독하게 평가했었습니다. 그런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우리 손자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 순 없어. 하지만 사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님, 이선희가 너무 힘들어해요. 미국 병원들도 답을 못 주는데 다른 방법이라도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마이클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라 친구 아이는 정말 좋아졌다고 해요. 한 번만. 저는 화가 났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 의료 시스템보다 작은 나라의 화장품을 더 신뢰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 곳 제품 쓰느니 차라리 다른 병원을 더 찾아보자. 그날 밤 이선희가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온몸을 긁어대며 할아버지, 아파요라고 말하는 손자를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고집은 여전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의 제품으로 제 손자를 치료한다는 건 제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이선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제 등과 다리에까지 빨간 반점이 번져갔어요. 밤에는 가려움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었죠. 사라가 다시 제게 애원했어요. 아버님, 제발요. 이선희가 너무 괴로워해요. 어젯밤엔 새벽 3시까지 울었어요. 친구가 보내준 링크라도 한번 봐주세요. 사라가 보여준 화면에는 전후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선희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아이가 한국 제품을 쓰고 나서 완전히 깨끗해진 모습이었죠.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마이클도 무릎을 꿇고 부탁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적어도 성분이라도 확인해 보시죠. 제가 30년간 쌓아온 신념과 6살 손자의 고통 사이에서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매일 밤 이선희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항복했어요. 하지만 조건을 걸었죠. 알겠다. 하지만 소량만. 그리고 성분 분석 결과를 내가 직접 확인한 후에 쓰는 거야.
사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사라가 조심스럽게 한국 화장품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어차피 별 효과 없을 텐데. 그래도 가족들 마음이나 달래주자. 주문하고 나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제품이 효과가 없길 바랐어요. 그래야 제 판단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죠. 손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저는 이선희 방에 몰래 들어가서 잠든 손자의 피부 상태를 확인했어요. 빨간 반점들이 점점 더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료진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정말 한국 제품이 해결할 수 있을까? 제품이 도착한 날이었어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포장이 깔끔했어요. 그리고 성분표를 보니 제가 모르는 성분들이 여러 개 있었죠. 이게 뭐야? 센텔라 아시아티카, 판테놀. 저는 인터넷으로 성분들을 하나씩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염증 완화와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천연 성분들로 말이죠. 의외로 괜찮은 성분들이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성분이 좋다고 해서 효과가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요. 첫날 밤 사라가 조심스럽게 이선희 팔에 소량을 발라줬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부작용만은 없게 해달라.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선희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팔에 있던 빨간 반점의 색깔이 확실히 연해져 있었거든요. 혹시 제 착각일까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돋보기를 가져와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염증이 확실히 가라앉고 있었죠. 저는 보건 전문가답게 객관적인 측정을 시작했어요. 염증 부위의 크기를 자로 재고 색깔 변화를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선희가 밤에 긁는 횟수도 체크했죠. 할아버지, 뭐 하세요? 이선희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이선희 피부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확인하고 있어. 정말요? 저 나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확실하게 알려면 더 지켜봐야 해. 일주일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염증 부위가 70% 이상 줄어들었고 밤에 긁는 횟수도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선희도 한결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안 아파요. 손자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달려왔을 때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이클과 사라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아버님, 이건 진짜예요. 정말 효과가 있어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제가 직접 측정한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왜 이걸 우리 시스템은 못 만들어낸 거지? 미국 최고의 의료진, 최첨단 장비, 수십억 달러의 연구비, 모든 걸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의 작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해결한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작성한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서구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 검증되지 않은 대체 치료법, 이런 표현들로 한국을 깎아내렸던 기억이 말이죠. 내가 틀렸나?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렸어요. 30년간 믿어온 가치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선희가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죠. 제 편견 때문에 손자의 치료를 일주일이나 늦췄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 화장품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연구 개발에 대한 자료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생각보다 수준이 높았습니다. 특히 천연 성분 연구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 앞서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보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FDA가 해당 한국 화장품의 수입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동료 한 명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줄리안, 요즘 한국 화장품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문제야. 우리 업계에서 압박을 넣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안전성보다는 뭐랄까, 시장 질서 문제지.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너무 쉽게 들어오고 있잖아.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니요. 제 손자를 치료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말이에요. 저는 부서 내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해당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죠. 하지만 상급자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스펜서 차관, 개인적인 경험과 정책적 판단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해요. 국가 전체의 이익. 아이들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이익이 뭘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사라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님, 큰일이에요. 그 제품이 다음 주부터 수입 중단될 수도 있대요.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요. 정말 그랬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해당 제품이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선희와 같은 증상을 가진 아이들의 엄마들이 미리 사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는 절망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도 이 제품으로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FDA는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아이들보다 업계 이익이 더 중요한가요? 저는 답답했어요.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품을 구하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만 앞서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선희가 제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다른 아이들은 이 약을 못 쓰는 거예요? 순수한 손자의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6살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 후,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저희 동네에 사는 존슨 부부의 아들 케빈이 이선희와 똑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존슨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줄리안, 들었어요. 이선희가 한국 제품으로 나왔다면서요? 우리 케빈도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저희 집에는 아직 제품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건부 차관이라는 직책 때문에 쉽게 나눠줄 수가 없었죠. 존슨 씨, 죄송해요. 제 입장이 좀 복잡해서. 존슨 씨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며칠 후 이선희가 케빈과 놀다가 돌아와서 제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케빈이 너무 아파해요. 나처럼 빨간 거 생겼는데 밤에 울어요. 할아버지가 나 고쳐준 것처럼 케빈도 고쳐주면 안 돼요? 손자의 순수한 질문이 제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케빈 엄마가 울면서 우리 엄마한테 말했어요. 제발 도와달라고요. 할아버지, 왜 그 애도 안 도와줘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제 손자만 건강하면 되고 다른 아이들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선희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그 애도 안 도와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한 거죠. 카메라 앞에 앉아서 처음으로 제 입으로 직접 한국 화장품에 대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 차관 줄리안 스펜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관료 생활에서 이렇게 떨린 적은 처음이었죠. 제 손자가 원인 불명의 피부 질환으로 고생했는데 한국의 한 화장품 브랜드 제품으로 완치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증명했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저는 후회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 고백이 세상에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들도 폭주했죠. 차관님, 용기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아이도 같은 증상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아이들 건강이 우선이죠. 하지만 비판적인 댓글들도 많았어요. 공직자가 이래도 되나요?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는 건 위험해요. 중국 자본에 조작된 마케팅 아닌가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언론들이 제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미국 보건부 차관, 한국 화장품 효능 공개 인정 K뷰티의 힘인가? 미국 고위 관료도 인정한 한국 제품. 상부에서는 저를 불러서 질책했어요. 스펜서 차관, 이게 뭡니까? 공식적인 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의견을 공개하다니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나요? 제 손자가 실제로 낳은 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말한 게 잘못인가요? 그건 그렇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 제품을 만들지 못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그 화장품 회사에서 저를 공식 초청한 거였습니다. 스펜서 차관님,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죠. 정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제품을 만드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좋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방문하겠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첫 인상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공항부터 시작해서 거리 곳곳이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죠.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는 달랐습니다. 화장품 회사의 연구소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고 연구원들의 수준도 높아 보였죠. 김 박사라는 분이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스펜서 차관님, 저희 연구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차관님 손잡은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많이 감동받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이야기를 아시나요? 물론이죠. 저희에게는 정말 큰 격려가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인정받기 어려운데 차관님 같은 분이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요. 연구실을 둘러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천연 성분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제품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 센텔라 아시아티카는 어떻게 추출하는 거예요? 저희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온도와 압력을 조절해서 유효 성분만 순수하게 뽑아내죠. 3년간 연구해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니 왜 그 제품이 효과가 있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단순히 성분을 섞은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한 거였죠. 품질 관리실도 견학했어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검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기계보다 사람의 눈과 손을 더 믿어요.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정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와 닿을 줄은 몰랐거든요. 연구소 한편에 방문자 노트가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잠시 생각했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제품이 아니라 정성이다. 줄리안 스펜서. 30년간 냉철한 데이터와 논리만 믿고 살았던 제가 정성이라는 단어를 쓰다니요.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 박사가 말했어요. 차관님, 사실 저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편견의 벽이 너무 높아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그 편견의 벽을 쌓는데 제가 앞장섰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네요. 아니에요. 차관님이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새롭게 봐주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던 곳에서 가장 인간적인 감동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념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관점이 생겼거든요. 상부에서는 제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스펜서 차관, 이번 일로 부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어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무엇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거죠? 제가 거짓말을 했나요?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보건부 차관직에서 사임하기로 한 거죠.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30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저는 시스템과 권위를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정성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말렸어요. 줄리안,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정년까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요. 은퇴 후 저는 글로벌 윤리제품 자문단이라는 비영리 단체에 참여했어요. 전 세계의 우수한 제품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죠.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K-뷰티 제품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일이었어요. 제가 직접 FDA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제품들은 충분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더 이상 편견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6개월 후 드디어 결실을 맺었어요. 이선희를 치료했던 그 한국 화장품을 포함해서 여러 K-뷰티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정식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날 저녁 이선희가 제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할아버지가 나 고쳐준 그 약이 이제 다른 애들도 쓸 수 있게 됐다면서요? 저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이선아. 이제 케빈이 같은 아이들도 아프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가 해준 거예요? 아니야. 할아버지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거란다. 그날 밤 이선희가 잠들기 전에 제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정성이라는 거란다. 이선아,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는 모든 일들 말이야. 정성이요? 그래. 할아버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아무리 큰 힘이나 권력이 있어도 진짜 정성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걸 말이야. 이선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정성을 많이 담아서 만든 거네요? 맞아. 그래서 너도 낳았고 다른 아이들도 낳을 수 있게 된 거야.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공식 초청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였죠. 김 박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차관님 덕분에 저희 제품이 미국에서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지금 저는 60세가 됐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삶이란 권력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제 손자 이선희는 지금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가끔 제게 말하죠. 할아버지, 저도 커서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할래요. 할아버지처럼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한 아이의 병을 고치려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두 나라 사이의 편견을 허무는 일까지 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할아버지의 작은 깨달음이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편견이라는 벽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저처럼 늦게라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소중한 건 권위나 체면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라는 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니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